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는 대륙 국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1147년 모스크바는 키예프 루시의 영주 유리 돌고루키가 처음 문헌에 언급한 도시로 기록되며 역사에 등장합니다. 당시 이곳은 그저 작은 목조 요새가 있던 평범한 강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8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스크바는 한 번도 지워지지 않는 불멸의 수도로 황제의 도성이자 혁명의 심장, 냉전의 전선이자 현대 러시아의 심장이 되어갔습니다. 도시의 이름 자체가 모스크바 강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강줄기를 따라 역사의 흐름도 요동쳤습니다. 13세기 중엽, 몽골의 침입, 즉 바투칸이 이끄는 킵차크 한국의 러시아 침공으로 키예프는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도시들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적었고 이후 몽골의 통치를 받는 동안에도 현명한 정치로 서서히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이반 칼리타, 즉 돈 많은 이반으로 불린 이반 1세는 몽골 칸의 환심을 사 세금 징수권을 위임받으며 모스크바 공국의 경제적 기반을 다졌고 이후 그의 후손들은 이 힘을 기반으로 하나둘 주변 공국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1380년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공이 쿨리코보 전투에서 몽골 군을 격파하며 러시아 민족의 독립 정신이 싹트기 시작했고 모스크바는 러시아 통일의 상징으로 우뚝 서기 시작합니다. 15세기에 이르러 모스크바는 더 이상 하나의 지방 도시가 아닌 제3의 로마라는 야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에 의해 함락된 이후 정교회의 중심지를 자처하며 러시아 제국의 이념을 새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망은 이반 4세, 즉 이반 뇌제에 의해 실현됩니다. 그는 1547년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차르로 즉위하며 모스크바를 제국의 수도로 선포하였습니다. 크렘린 궁은 이 시기에 대대적으로 개축되었고 성 바실리 대성당이 붉은 광장에 세워져 오늘날까지도 모스크바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반 뇌제의 폭정과 오프리친이나 정책은 러시아 전역에 공포를 퍼뜨렸고 모스크바는 그 중심에서 잿더미와 혼돈을 반복하게 됩니다. 17세기 초 러시아는 혼란의 시대라 불리는 정치적 공백기를 맞이합니다. 연이은 흉작과 왕조의 단절,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군의 침입 등으로 모스크바는 점령당하고 약탈당하며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1613년 로마노프 왕조가 수립되며 모스크바는 다시 제국의 수도로 안정을 되찾고 표트르 대제 시기까지 중앙 권력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표트르 대제는 1703년 새로운 근대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세우며 제국의 수도를 북쪽으로 옮기고 모스크바는 한동안 정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전통과 종교, 귀족 사회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모스크바가 갖고 있었고 러시아인들에게는 진짜 수도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존재해왔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대군이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모스크바는 다시금 역사적 전환점을 맞습니다. 러시아 군은 모스크바를 포기하고 철수하지만 나폴레옹 군이 입성한 뒤 벌어진 의문의 대화제는 도시를 거의 전소시키고 프랑스군은 보급과 추위 앞에 무릎 꿇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모스크바가 단순한 도시를 넘어 러시아 정신 그 자체의 상징으로 각인되는 계기가 됩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은 대대적인 산업화의 물결을 타며 모스크바도 철도망과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고 혁명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1917년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을 거치며 제정 러시아는 무너지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성립되며 모스크바는 다시 제국의 수도로 귀환하게 됩니다.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정부는 1918년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다시 옮기며 이 도시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의 상징이 됩니다.
이후 모스크바는 철저히 계획도시로 재건됩니다. 스탈린 시기에는 광대한 대로와 고풍의 고층 건물, 일명 스탈린 양식이 도시를 장악하며 제국의 위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하철 역시 이 시기에 지하궁전이라 불릴 만큼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설되며 소비에트의 선전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동시에 공포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인해 수많은 지식인, 군인, 일반 시민들이 모스크바에서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도시의 그림자는 어둡고 깊었고 광장의 찬란한 조명 뒤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즉 러시아에서 대조국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에서 모스크바는 단순한 수도를 넘어 전 인민의 저항심과 결속을 이끌어낸 거대한 상징이 됩니다. 1941년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목전에 두고 진격했지만 폭탄과 인민군의 저항, 철도망을 통한 빠른 동원으로 도시 방어에 성공하면서 소련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이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됩니다. 전쟁 이후 냉전 시대의 모스크바는 자본주의 세계의 대척점으로 기능합니다. 미국과의 군비 경쟁, 우주 개발, 문화 선전 등 모든 전선의 중심에는 늘 모스크바가 있었습니다. 붉은 광장은 군사 퍼레이드의 무대가 되었고 크렘린 궁은 전 세계 공산권의 심장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던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은 공식 해체되며 모스크바는 다시금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1990년대의 모스크바는 혼돈과 재편의 시간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물결이 한꺼번에 몰려들며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범죄와 부정부패가 도시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블라디미르 푸틴의 장기 집권 체제 아래 모스크바는 다시 중앙 집중적 권력의 수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날 모스크바는 러시아 연방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영역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여전히 건설 중입니다. 크렘린의 붉은 벽돌과 성 바실리 대성당의 형형색색 돔, 모스크바 강을 가로지르는 대형 고속도로와 철도, 신도시 지역의 고층 빌딩 숲. 이 모든 요소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엮어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더 이상 단지 러시아의 수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 그 자체이며 역사의 무게를 지닌 도시, 변화를 끌어안은 도시,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도시입니다. 모스크바의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닌 현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읽어야 할 한 권의 서사시입니다. 시니어 지식클럽 세계의 도시,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